첫 번째 강의로 책을 쓰려면 기획서와 컨셉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 짓기에는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책에는 기획서가 필요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집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혹은 한옥집이든 양옥집이든 치밀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벽돌을 쌓으면 하다 말고 포기하게 되죠. 아무리 벽돌을 잘 다듬고 나무를 잘 깎아도 전체 설계도 속에서 쓰임새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듯이 짧은 글짓기를 잘 쓰는 사람도 또 한편에 멋진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설계도가 없으면 책을 쓰기가 막막합니다. 여행기든 소설이든 넌픽션 룩보든 학술서든 그 어떤 분야든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획서가 필요하죠. 저는 처음에 책을 쓸 때 기획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여행기를 쓰다 보니 막연하게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진솔하게 풀면 되는 것인 줄 알았죠. 사실 길을 따라가는 여행은 별 고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썼던 중국 서역 지방을 다룬 길 없는 길 실크로드나 겨울 시베리아 횡단을 다룬 겨울의 심장이라는 여행기는 원고의 양이 많아서 좀 줄이긴 했지만 고민이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참고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적어나갔기에 신났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여행기들은 힘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가본 나라를 여행기로 쓰다 보면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풀 수 없기에 고민이 되었죠. 배낭여행 경험, 문화적인 이야기, 역사, 정치 등 다루고 싶은 분야가 너무도 많았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죠. 즉 집에 재료가 되는 돌과 나무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설계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여행기가 아닌 르뽀나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수필이나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장하고 싶은 글은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소재와 재료가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의 글은 어떤 영감에 의해서 쉽게 쓸 수도 있지만 한 권의 책을 쓰려면 수많은 경험과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컨셉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컨셉은 개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의 컨셉은 한마디로 이 책은 뭐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자신의 책을 작품 혹은 상품으로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 선전 문구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은 여행을 하고 돌아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새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같은 것이죠. 집으로 말하면 볕이 잘 들고 마당이 넓고 전망이 좋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옥집이다 라는 것처럼요. 그런데 컨셉은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독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집을 지어서 자기 혼자 산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판다는 행위로 들어가면 소비자의 편의와 취향을 생각해야 되죠. 그것처럼 책도 출판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팔아야 하니까 역시 독자의 취향, 시장 트렌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책은 무조건 팔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자신을 표현하는 재미의 책을 쓰는 것이기에 무조건 독자들 취향만 생각하면 글 쓸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책의 컨셉은 작품성, 사회성, 상품성이 모두 합해지는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잘 잡아야 구성도 잘 되고 글도 잘 써지며 출판사에서도 환영받습니다. 컨셉을 잘 잡기 위해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도 자신의 삶의 경험,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성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글이 나옵니다. 컨셉을 외부의 트렌드에서만 잡으면 선동적인 구호 혹은 광고 카피처럼 됩니다. 그럼 진정성 있는 글이 나오기가 어렵죠. 컨셉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기획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서에 담기는 내용은 컨셉을 비롯해서 좀 더 구체적인 주제, 내용, 형식, 목차, 저자 양력 등입니다. 또 예상 독자층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0대 여성이다, 40대 남성이다, 직장 여성이다, 중년 남성이다 등등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의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는 청중의 나이나 성별, 학력 수준을 감안하듯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이 읽을 만한 주제, 소재면 그들의 취향과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중년이면 또 그들의 경험과 태도에 맞춰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A4 용지 두세 장 정도에 요약하면 됩니다. 이런 기획서가 있으면 털을 어떻게 닦아야 할지, 어떤 재료가 들어갈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획서를 쓰지 못하면 책이 나오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열정을 갖고 본문 원고를 다 쓴 후 출판사에 돌렸지만 이제는 출판사 편집자들이 그것을 다 읽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문 원고를 쓰기 전에 기획서와 샘플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후 출판사에서 내겠다고 하면 편집자와 같이 상의하면서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자 혼자서 원고를 다 쓴 후에 출판사에 접촉해도 됩니다. 출판사의 성향 혹은 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획서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기획서를 쓰면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제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서를 쓸 때는 그 전에 나온 비슷한 책들을 살펴보고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여태까지 나온 책과 전혀 다른 식의 문구는 이전에 나온 책들을 폄하하는 것으로서 오만해 보입니다. 그 분야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롭지 않을 수도 있죠. 먼저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잘난 체 하는 저자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책을 쓰다 보니 매우 힘이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무작정 하면서 터득한 경험입니다. 저는 기획서는 물론 제 전체 원고를 설명해주는 요약서, 프로필 한 장 쓰지 않고 출판사에 원고만 달랑 보냈었는데 편집자들이 저희 글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어서 거절당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글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전체 원고를 넘길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글도 같이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